아침 8시 알람 없이 눈을 뜹니다. 햇살이 들어옵니다. 은퇴한 지 석 달째입니다. 30년을 달려온 회사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 시간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언니, 지금 시간 있어? 대학 동기의 전화가 왔습니다.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가끔 만나 차를 마셨습니다. 응, 무슨 일 있어? 오늘 오후에 우리 집 좀 와줄 수 있어? 애들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한두 시간만 시간 될까? 손이 잠시 멈칫합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마땅치 않습니다. 알겠어, 갈게. 고마워. 언니 은퇴했다며? 부럽다. 시간 많아서 좋겠어. 전화가 끊깁니다. 점심을 먹고 집을 나섭니다. 동기집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입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시간 많아서 좋겠어라는 말.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돕니다. 동기집에 도착합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이 둘이 뛰어나옵니다. 이모. 동기가 가방을 챙기고 있습니다. 미안해 언니. 급한 일이 생겨서 5시쯤 올게. 응, 다녀와. 역시 언니가 최고야. 시간 여유 있는 사람이 최고지. 문이 닫힙니다. 아이들이 저를 올려다봅니다. 이모, 배고파요. 시계를 봅니다. 오후 2시입니다. 그래, 뭐 좀 먹을까? 동기는 6시 반에 돌아왔습니다. 미안, 언니. 일이 늦어졌어. 밥은 먹었어? 응, 2시쯤 먹고 저녁은 아직. 고마워. 진짜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숙제를 봐주고 간식을 챙겼습니다. 핸드폰을 켭니다. 단톡방에 메시지가 쌓여 있습니다. 언니 다음 주에 이사하는데 도와줄 수 있어? 누나, 요즘 시간 괜찮으시죠? 주말에 부모님 병원 가는 거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모, 명절에 음식 준비 좀 같이 해주세요. 이모가 제일 잘하잖아요. 메시지들을 읽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창밖이 어두워집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봅니다. 피곤해 보입니다. 시간이 많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시간일까요? 다음 날 또 전화가 옵니다. 그 다음 날도 연락이 옵니다. 조카, 친척, 옛 직장 동료. 모두 비슷한 말을 합니다. 시간 많으시죠? 은퇴하셨으니까 괜찮으시죠? 한가하실 때 도와주세요. 거절하지 못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관계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2주가 지나갑니다. 한 달이 지나갑니다. 어느 날 저녁 달력을 봅니다. 이번 주는 빈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전보다 더 바쁩니다. 하지만 누구도 묻지 않습니다. 괜찮으세요? 힘드시진 않으세요?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부탁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돌아갑니다. 베란다에 앉습니다. 커피가 식어갑니다. 책은 여전히 새 페이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켜집니다. 또 누군가의 이름이 뜹니다. 받을까요? 아니면 넘길까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커튼이 흔들립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무언가가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아주 곧.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캘린더는 여전히 빽빽합니다. 빈칸을 찾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조카의 이사를 도왔습니다. 짐을 옮기고 청소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5시간이 걸렸습니다. 고모, 수고하셨어요.
조카가 말합니다. 그리고 새 집 열쇠를 만지작거립니다. 친구들이 오는지 핸드폰만 봅니다. 저녁이라도 같이 먹을까? 제가 묻습니다. 아, 저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고모는 먼저 가세요. 문을 나섭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립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옵니다. 조카입니다. 고모 집 잘 가세요. 이모티콘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러 김밥을 삽니다. 혼자 먹을 저녁입니다. 식탁에 앉아 김밥을 뜯습니다. 창밖이 어둡습니다. 문득 궁금해집니다. 지난 한 달간 누군가를 도와준 날이 며칠이나 될까요? 열흘? 아니,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중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들었을까요? 손가락을 꼽아봅니다. 하나, 둘, 셋. 5번도 안 됩니다. 대부분은 수고했어. 고마워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어떤 날은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김밥을 씹습니다. 목이 메입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학 동기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언니, 다음 주 금요일에 우리 엄마 칠순이야. 음식 준비 좀 도와줄 수 있어? 금요일? 달력을 봅니다. 그날은 비어 있습니다. 그날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래. 언니 요즘 바빠? 응, 좀. 은퇴했는데 뭐가 바빠? 농담이지? 목소리가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카롭습니다. 언니, 진짜 안 돼? 다른 사람 찾기 힘든데. 언니가 제일 잘하잖아. 가슴이 답답합니다. 생각 좀 해볼게. 그래, 빨리 알려줘. 다른 사람 알아봐야 하니까. 전화가 끊깁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날 오후, 친한 언니를 만났습니다. 몇 안 되는 편한 사람입니다. 카페에 앉습니다. 커피를 시킵니다. 요즘 어때? 언니가 묻습니다. 응, 뭐. 말을 잇지 못합니다. 언니가 제 얼굴을 봅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좀 피곤해. 은퇴하고 쉬는데 왜 피곤해? 모두가 묻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부탁을 해서 거절하면 되잖아. 쉽게 말합니다. 정말 쉬운 일일까요? 그게 잘 안 돼. 왜? 뭐가 무서워서? 언니의 질문이 전곡을 찌릅니다. 관계가 틀어질까봐. 그 관계가 진짜 관계야? 대답하지 못합니다. 언니가 커피를 마십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엽니다. 있잖아. 진짜 관계는 내가 거절해도 남아있어. 근데 내 시간만 필요한 관계는 내가 안 주면 사라지지. 귀가 뜨거워집니다. 그 사람들, 너한테 고맙다는 말 제대로 해? 별로. 그것 봐. 그 사람들은 널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야. 창밖을 봅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각자의 삶을 삽니다. 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언니가 제 손을 잡습니다. 넌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착한 사람이었을 뿐이지. 근데 세상은 착한 사람한테 더 가혹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켭니다. 거실에 섭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단톡방 알림이 또 떠 있습니다. 누나, 다음 주 토요일 가능하세요? 이모, 명절 준비 언제부터 시작해요? 언니, 애들 방학인데 하루 이틀 봐줄 수 있어? 알림을 하나씩 읽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베란다로 나갑니다. 난간에 손을 얹습니다. 차가운 철이 손바닥에 닿습니다. 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그 관계가 진짜 관계야?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제가 아플 때 물었나요? 제가 힘들 때 걱정했나요? 제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들은 필요할 때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용건이 끝나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저 도구였습니다. 편리한 도구, 시간이 많은 도구, 바람이 붑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거울을 봅니다. 눈이 부어 있습니다. 핸드폰을 듭니다. 동기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미안해. 다음 주 금요일은 어려울 것 같아.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답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제가 필요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제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다음 주 일정들을 봅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뭅니다. 지워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가야 할까요? 창밖에서 새가 웁니다. 햇살이 들어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무언가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곧 명절이 다가옵니다. 그때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명절 이틀 전입니다. 큰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우이입니다. 언니, 이번에도 우리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응, 알았어. 언니가 전 부치고 나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장만 볼게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끊깁니다. 혼자서 장을 봤습니다. 부침개 재료, 나물 재료, 전 재료. 장바구니가 무겁습니다. 집에 돌아와 재료를 꺼냅니다. 식탁이 가득 찹니다. 밤 11시, 겨우 전 반죽을 마칩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립니다.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명절 전날,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전을 부쳐야 합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릅니다. 반죽을 떠놓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점심도 거릅니다. 오후 4시, 마지막 전이 완성됩니다. 그릇에 담습니다. 랩으로 씌웁니다. 냉장고에 넣습니다. 주저앉습니다. 바닥에 그대로 앉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참지 못하고 흐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저만 이렇게 된 걸까요? 핸드폰이 울립니다. 신우이입니다. 언니, 내일 아침 9시까지 와주세요. 손님들 10시부터 오거든요. 응. 고기는 우리가 구울 테니까 언니는 설거지랑 뒷정리 좀 해주세요. 알았어. 전화가 끊깁니다.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숨이 막힙니다. 명절 당일 아침 8시에 큰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안은 조용합니다. 언니 왔어요? 신우이가 방에서 나옵니다. 잠옷 차림입니다. 음식은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우리는 좀 쉬다가 나올게요.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혼자 부엌에 섭니다.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고 그릇에 담습니다. 상을 차리고 시계를 봅니다. 9시 반입니다. 가족들이 나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은 모습입니다. 언니 수고했어요. 신우이가 거실로 갑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10시, 손님들이 옵니다. 조카들, 친척들, 사돈들, 인사를 받습니다. 음식을 내옵니다. 계속 내옵니다. 부엌과 거실을 오갑니다. 숨을 돌릴 틈이 없습니다. 점심시간, 모두가 식탁에 앉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 있습니다. 언니, 물 좀 더 주세요. 이모, 김치 떨어졌어요. 형님, 숟가락 하나만 더요. 뛰어다닙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때 조카 하나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고모는 진짜 일 잘하시네. 맨날 집에 있으니까 당연한가?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러게
시간 많으니까 좋겠어. 우리는 바빠 죽겠는데. 오후 3시 손님들이 돌아갑니다. 수고했어요. 다음에 봐요. 명절 잘 보내세요. 모두 떠납니다. 집이 텅 빕니다. 거실에 남은 것은 쌓인 그릇들, 어질러진 음식들, 바닥에 휴지들. 신우이가 가방을 챙깁니다. 언니, 우리는 친정 가봐야 해서 설거지는 언니가 해주세요. 내일 올게요. 잠깐. 처음으로 제가 말을 끊습니다. 네, 나도 힘들어. 신우이가 멈춥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쉬고 싶어. 언니, 무슨 소리예요? 언니는 시간 많잖아요.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뭐든 해야 해. 목소리가 커집니다. 나는 도구가 아니야. 신우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봅니다. 언니, 갑자기 왜 이래요? 갑자기가 아니야. 계속 참아왔어. 계속. 눈물이 흐릅니다. 다들 나한테 부탁만 해. 고맙다는 말도 없이. 내가 괜찮은지 묻지도 않고. 언니, 나도 은퇴했어. 내 인생 살고 싶어서 은퇴했어. 남의 시간표대로 사는 거 지겨워서 그만뒀어. 손이 떨립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그런데 왜 지금이 더 힘들어? 왜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바빠? 신우이가 입을 열려다 닫습니다. 언니,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미안해요. 하지만 목소리에 진심이 없습니다. 그저 상황을 넘기려는 말입니다. 다음부터는 우리가 할게요. 언니 쉬어요. 가방을 들고 나갑니다. 현관문이 닫힙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어질러진 집안을 보며 주저앉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참았던 모든 것이 쏟아집니다. 천천히 일어서서 부엌으로 갑니다.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조용히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변해야 합니다. 뭔가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섭니다. 밖은 어둡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이제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바꿀까요?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입니다. 아침 8시. 알람 없이 눈을 뜹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커피를 내리고 소파에 앉습니다. 책을 펴니다. 그 책. 몇 달 전 새 페이지에 멈췄던 책. 이제는 마지막 장에 와 있습니다. 핸드폰이 조용합니다. 단톡방 알림이 꺼져 있습니다. 전화도 울리지 않습니다. 평온합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하지만 알게 되었습니다. 고독과 고립은 다르다는 것을. 고립은 원치 않는 혼자임입니다. 고독은 선택한 혼자임입니다. 저는 고독을 선택했습니다. 오전 10시. 집을 나섭니다. 공원으로 갑니다. 매일 걷는 길입니다. 나무들이 초록으로 물들었고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습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할 일도 없으며 가야 할 곳도 없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도 없습니다. 전혀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평화롭습니다. 옆 벤치에 할머니가 앉으십니다.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십니다. 날씨 좋네요. 할머니가 말을 겁니다. 네, 정말이요. 요즘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네, 매일 산책하러 와요. 나도 그래요. 혼자 있으면 답답해서.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혼자 사세요? 할머니가 묻습니다. 아니요, 가족이 있어요.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요. 그래요. 그것도 중요하지. 할머니가 미소 짓습니다.
나이 들면 알게 돼요. 혼자 있을 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머니가 일어섭니다. 또 봐요. 네, 또 봬요.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가십니다. 저도 일어섭니다. 걷기 시작합니다. 가벼운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뜻합니다. 요구 없는 만남, 기대 없는 대화, 부담 없는 관계. 이런 것도 관계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오후 2시 도서관에 들려서 새 책을 빌렸습니다. 카페로 향하고 책을 읽습니다. 한 페이지, 2페이지. 천천히.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메시지가 하나 와 있습니다. 그 언니입니다. 카페에서 만났던 언니. 요즘 어때? 괜찮아? 미소가 지어집니다. 답장을 보냅니다. 응,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차 마실래? 좋아. 무리하지 마. 내 속도로 살아. 고마워. 이런 관계. 서로를 걱정하는 관계. 주고받는 관계. 이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늦은 오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합니다. 간단한 식사입니다. 밥, 국, 반찬 2가지. 천천히 먹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예전에는 이것이 쓸쓸했습니다. 이제는 편안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부엌을 정리합니다. 거실을 둘러봅니다.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평온합니다. 천천히 소파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시계 소리, 냉장고 소리, 그리고 바람 소리. 이 소리들이 너무 좋습니다. 밤 9시 핸드폰이 울립니다. 조카입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받습니다. 여보세요. 고모. 통화 괜찮아요? 응. 저 그때 일로 사과하려고요. 응? 고모가 이사 도와주셨을 때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고모 마음은 생각 안 하고 목소리가 떨립니다. 엄마한테 혼났어요. 고모가 명절 때 우신 얘기 듣고 제 잘못도 생각했어요. 고모 미안해요. 진심으로요. 가슴이 뭉클합니다.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고모 괜찮으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다행이에요. 진짜 죄송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전화를 끊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습니다. 따뜻합니다. 사과를 듣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제 감정이 정당했다고, 제 아픔이 진짜였다고. 다음 날 아침, 편지가 왔습니다. 손편지입니다. 신우이였습니다. 언니에게. 그날 이후로 매일 생각했어요. 언니한테 얼마나 많이 기댔는지,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했는지. 미안해요. 언니도 쉬고 싶었을 거예요. 언니도 자기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이번 명절은 우리끼리 했어요. 힘들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언니가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지. 언니, 천천히 쉬어요. 언니 시간을 사세요.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요. 동생이. 편지를 접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햇살이 따뜻하게 비춥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몇 달 전을 생각합니다. 그때의 저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관계에 치이고, 기대에 짓눌리고, 착함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혼자 있을 줄 압니다. 거절할 줄 알고 제 시간을 지킬 줄 압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관계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는 것.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는 것.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오늘도 베란다에 앉습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책을 읽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후에는 산책을 다녀올 것이고, 저녁에는 혼자 밥을 먹을 것입니다. 밤에는 조용히 쉴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것이 제 삶입니다.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시간이 많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자유롭게 새가 날아갑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 천천히 제 속도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커튼이 흔들립니다. 미소가 지어집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